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제가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 위치에 있는 콘도들은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제가 유튜브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유튜브를 만들면 일주일에 한 200명 정도 보고요. 한 6개월 지나면 한 500명 정도 보면 많이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주일에도 보통 1000명씩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광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와 블로그는 제 회사를 광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를 처음 만들 때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초창기 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저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태국에 와서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한동안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태국에 와서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저도 태국 에이전트를 끼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직접 건설사하고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접근을 해서 실제로 거래를 하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직접 건설사하고 프로젝트 판매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방콕에 있는 대형 건설사, 제가 작은 건설사들하고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에까마에 보시면 픽시 있습니다. 픽시 옆에 보면 콘도 팔고 있었던 게 있는데 거기가 코로나 이전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바닥도 아직 안 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사게 되면 몇 년 걸립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대형 건설사들하고만 일을 하고 있고 그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외부에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오리진 같은 경우가 DWG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았고요. 또 XT 시리즈 같이 코로나 이전에 외부 기관이 판매를 한 콘도는 절대로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왜 그런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건설사에서 직접 영업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처음에는 외부 기관에서 팔았더라도 나중에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에만 제가 그 프로젝트와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을 전부 다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분석을 해서 제 기준에 맞는 콘도들만 제가 판매 계약을 맺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사람은 방콕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아니, 태국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설사에서요, 한국 사람이 법인을 갖고 있는 에이전시 사장이 직접 거래를 하는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태국에서, 방콕에서 큰 회사들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저 빼고 두 회사가 더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회사는 전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정보라는 건 그렇게 해서 얻어진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래 하고자 했던 내용을 안 하고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태국에서 콘도 투자를 할 때는 해외에 있는 계좌에서
태국으로 외환으로 전액이 송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영상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끔씩 보면 도로 영상 보시면 맨날 쓰던 거 가끔씩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 컨텐츠의 질이 낮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제 컨텐츠를 보아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분들은 잘 만든 컨텐츠를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제가 질은 낮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정 지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콘도를 사면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동의하지 않으면 제 콘텐츠를 안 보시면 됩니다. 굳이 제 콘텐츠를 봐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 한국에서 일을 하던 방식하고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상담시 문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엄청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하고 실제로 거래까지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얼마 안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분이 콘도를 사고 싶어 6개월씩 걸리면요, 그 콘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콘도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럼 다음 콘도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를 보고 다른 정보들을 전부 취합을 한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저하고 상담하는 몇 시간에 훨씬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그거는 됐고요. 다음 거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분하고 절대 거래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어긋나시는 분들하고는 아예 거래를 안 합니다. 제가 이거를 코로나 때 만들어 왔습니다. 왜 코로나 때 만들었냐면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연락 오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거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구경하려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대면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면하러 갔을 때 희한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통화를 다 하고 그분하고 만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과 제가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가끔씩 그분이 돈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20억씩 30억짜리 콘도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기준에 안 맞았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제가 거래를 해보니까 제가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하기 싫다라고 생각한 분하고 거래를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정말 힘든 사람은 그분입니다. 왜? 그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 제 룰을 어겨오죠. 그러면 저도 일하기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도 사고 싶다고 해서 전부 다 거래를 해주는 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제 투자자 대신해서 짜노 받고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집을 인계를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인계를 받아야 되냐면 그래야 인테리어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테리어는 제가 월요일 날 그 인테리어 하는데 가서 이것저것 얘기를 전부 다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투자자한테 전부 다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각을 해도 제가 인테리어를 하러 가는 데가 방나입니다. 지금 콘도는 훨씬 시내입니다.
저희 사무실하고 저희 집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전부 다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비용을 제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한 집 하려고 하면 1년에 몇 번 가야 되는데 그거 제가 교통비 하나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드리냐면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서울에 살면 서울에 집 사면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만 돼도 그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외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안 해드리면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거 하나하나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룰대로 안 하게 되면 한 사람, 두 사람 이탈을 하게 되면 제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안 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을 받아야 된다면 그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 위치상 그리고 커미션도 너무 낮아가지고 이 콘도는 좋은데 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콘도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콘도는 얼마라도 관리 비용을 받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역으로 방콕에서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의 내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한 내용 중에는 그전에는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제 컨텐츠는요 정말 필요한 사람 10명만 봐도 됩니다. 제가 유튜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지금 중간 광고도 안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광고 넣어서 그 얼마 벌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몰입도를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 컨텐츠는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정보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들은 제 회사의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신 분들은 제 컨텐츠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앞으로 제가 아주 민감한 주제를 많이 다룰 겁니다. 그러면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콘도를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차라리 그러면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제 컨텐츠를 안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다시 다음 주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보시면 어제 제가 푸켓에 새로 론칭하는 콘도를 올려놨습니다. 거기는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 방식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용이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로 컨텐츠를 만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더 찍을지는 안 찍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는 무반 하나 더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좀 싼 무반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퀄리티가 나쁜 게 아니고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요거는 4억 이하, 5억 이하 이런 무반들이기 때문에 지난번 무반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컨텐츠는 뭐 흥미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흥미로 보시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한번 안 보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